안녕하세요. 낭낭락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0학년도 장안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중간 수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리미트 x값이 3으로 접근해갈 때 2x-의 극한값은 어떻게 되느냐. 극한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 3으로 접근해간다. 그러면 x에다 3을 대입해주면 되는 거죠. 6-1 처리해서 가볍게 5입니다. 풀어갈 수 있는 극한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 질문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2번 이어집니다. 그래프가 주어져 있습니다. 열린 구간에서 x는 a에서 수렴하지만 불연속이다 라는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수렴하지만 불연속이다. 그래프가 끊겨야 되는데 수렴한다는 이야기는 뭘까요? 극한값을 좀 가져야 되겠다. 리미트 x값이 a로 갈 때 fx 이런 부분들이 존재한다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이 점이 a로 접근해 갈 때 좌극한 우극한 결과가 같아져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1이라는 좌표 좌극한하고 우극한 했을 때 극한값 자체가 1이 되지만 실제는 이제 함수값이 2가 되기 때문에 연속되는 건 아니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불연속이 되는 그런 점 1이라는 점 하나 좀 발견했고요. 그 다음 0일 때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프가 좌극한 우극한 할 때 이제 2로 접근해 가는 거니까 되겠죠. 그런 부분들. 자, 그런데 이 부분들 뭐가 되죠? 연속은 안 되겠죠. 함수값이 이렇게 1로 좀 떨어져 있으니까.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같은 경우는 좌극한 우극한 결과가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1일 때도 좌극한 우극한 결과가 좀 달라지는 그런 모양이니까 지금 문제에서 문제의 뜻에 맞는 형태 수렴하지만 즉 극한값을 갖지만 불연속 연속이 안 되는 이런 것은 어디 0하고 1 이렇게 두 군데를 찾으면 되는 거니까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라고 답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극한값은 존재하는데 이곳에다가 리미트 x값이 a로 접근할 때 f 이렇게 함수값마저 같아지게 되면 이제 연속 이렇게 처리되는 되는 거니까 이 부분 좀 성립하지 않는 그런 형태를 지금 찾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함수값하고 극한값 자체는 이 부분들은 성립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가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됐습니까? 그래프에서 찾아가는 부분들이니까 우리가 이제 개념만 정확하다면 또 쉽게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등식 극한이 되죠. 성립하도록 하는 a, b 값을 좀 찾아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극한 문제니까 어떤 유형인지 좀 살펴야 되는데 x가 1로 접근해 가니까 이제 분모가 0 되는 거니까 이때 이제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분자도 0이 돼야 된다라는 이런 기본 개념에서부터 출발해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을 대입해 주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1 이렇게 분자가 나오는데요. 이 결과도 얼마가 돼야 되겠다? 0이 돼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곳에서 b 값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요. 주어진 식을 좀 다시 쓰게 되게 되면 x값이 1로 접근해 갈 때 x제곱 플러스 ax b값을 마이너스 a 마이너스 이렇게 좀 쓸 수 있고요. 그렇다면 자, 이 부분식이 리미트 x값이 1로 접근해 갈 때 어떻게 처리되죠? 이렇게 짝을 지게 되면 x-1, x 플러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고 그 다음 이 부분들은 a의 x-1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 자, 그러니까 이제 x-1 이제 약분을 좀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x 플러스 1이 되고요. 뒤쪽에 이제 플러스 a가 이렇게 좀 남는 이런 식이 되겠죠. 이곳에다 이제 2를 좀 대입해서 2 플러스 a 이렇게 되면 이제 극한 결과가 되는데 이 결과는 이제 5다라고 이제 풀어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처리가 된다면 a 값은 3 이렇게 좀 얻어지겠고 대입하면 좀 b 값이 얻어지겠죠. 근데요, 사실은 주어진 문제에서 이곳에서 사실 a 플러스 b는 이걸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문제에서 이제 a 플러스 b를 구해라 이렇게 돼 있어서 답은 진작 끝난 그런 문제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a 값 구하고 그다음에 대입하면 b 값도 나오는 거니까 구해가는 절차를 제가 꼼꼼하게 좀 해드리려고 좀 설명을 조금 더 드린 건데, 자, 문제 자체에서 문제에서 정답만 풀어간다면 0분의 0꼴입니다 라는 곳에서 대입해서 나온 관계식 그곳에서 a 더하기 b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바로 이제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답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좀 더 각각의 값을 구해 간다면 제가 좀 보여드렸듯이 관계식을 좀 이용해서 주어진 식에 대입해서 0분의 0꼴이 된다는 얘기는 인수분해에서 약분이 이루어지겠다 이런 절차 부분 흐름을 좀 보여드리려고 뒤쪽에 좀 설명을 드렸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수 fx가 주어져 있을 때 최대값, 최소값을 모두 갖는 구간은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자, 주어진 함수는 유리함수 그래프 그려가야 될 때 분모를 0 만드는 값이 이제 마이너스 1이 되죠.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해서 이런 것은 뭐라고 하죠? 점근선이라고 하죠. 점근선. 자, 그래서
뭐 분자에 있는 부분이 양수가 되니까 1, 4 분면 형태, 3, 4 분면 형태, 1, 3, 4 분면 형태에다 그래프를 그려가는 이런 형태의 유리함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될 때 뭐 최대값, 최소값을 모두 갖는다. 이렇게 되면 뭐 범위가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와, 이렇게 돼서 뭐 이게 지금 수렴해 가는 값이지만 정확하게 이제 값으로 결정이 안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안 되겠죠. 그 다음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근데 이 사이에 이제 마이너스라는 범위가 좀 관여되어 있으니까 좀 안 되겠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1, 범위 되기 때문에 여기 또 플러스 무한대가 되니까 또 이거 안 되겠죠. 0부터 3 이렇게 처리되면 이게 좀 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0부터 3까지 그래프가 확실히 딱 정해진 구간들을 좀 질문 던지는 거니까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갈 수가 있겠고요. 3부터 무한대 이렇게 처리되면 또 무한대로 갈 때 이 부분들이 0에 수렴해 가는 값이 알겠지만 정확한 함수값으로 나오는 게 아니니까 역시 또 최소값을 모르는 그런 형태가 되는 그런 문제형 유형. 자, 뭐 대략적인 뭐 그래프 개형 형태를 좀 이해하고 있고 점근선이 어디 있는지만 좀 알고 있다면 무리 없이 또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x값이 0보다 클 때 함수가 쫙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때 이제 x분의 fx를 구하라 이런 얘기 되는데요. 그러면 x분의 fx를 좀 만들면 되죠. 이렇게 그럼 주어진 식들을 좀 나누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뭐 그러면 x에다가 x 플러스 5 이런 형태에다가 3x 제곱 플러스 2 주어진 부등식을 좀 그대로 이용하면 되겠죠. 뭐 그대로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x 2x 플러스 1 6x 제곱 이런 형태로 좀 써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처리됐을 때 이곳에다가 지금 지금 이제 0보다 크다고 한 일은 이제 이렇게 이제 x로 이제 나누기 하더라도 이제 부동호 변함이 없댔다 뭐 이런 뜻에서 범위 주어진 거니까 잘 처리됐고요. 그 다음에 이곳에다가 이제 리미트 극한을 좀 붙이면 되겠죠. 리미트 x 값이 무한대로 간다. 리미트 x 값이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좀 극한 값을 붙여가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처리가 되면 이 주어진 식들이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 이런 형태가 되겠고 뭐 최고차 개수로 좀 나눠야 되는데요. 나누지 않고 나누는 의미는 결국 최고차 개수니까 2분의 6 이런 형태의 값이 되겠고 그 다음 좌측은 또 1분의 3 이런 형태의 극한값이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 똑같이 결과가 나오면 이 가운데 있는 것도 역시 극한값 3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사실 좀 문제가 조금 더 그럴싸하다면 주어진 식 자체는 이렇게 크다가 되는데 극한이 붙게 되면 극한값은 이렇게 크거나 같을 수 있다라고 해서 그죠? 이 관계를 좀 더 물어봐야 좀 더 그럴싸한 문제가 되는데 뭐 애초 부등식에서부터 뭐 갖다가 등호가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런 문제 형태니까 뭐 그냥 문제 모양 형태만 좀 정확하게 맞춰가면 무난히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문제 뭐 가볍게 풀면서 점수도 확보하고 자신감도 키워가고 하면 되겠습니다. 함수 fx가 주어져 있습니다. x값이 1부터 3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 그 다음에 x는 a에서의 미분 계수가 같아지는 a값은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사실 2차가 주어지게 되면요 1, 3 이렇게 되면 1, 3이 뭐 가운데 값 형태인 이 중점 형태인 이런 값이 사실 미분 계수 같아지는 그런 값인데 뭐 이게 또 2차가 아닐 때도 있으니까 뭐 이런 형태를 좀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3-1 원래는 이론은 뭐 b-a분의 fb-fa 뭐 이런 형태가 되겠고 이 결과가 같아지는 게 f'(c) 뭐 이런 부분을 찾아가는 이게 이제 평균값 정리죠. 이 c 값이 a와 b 사이에 존재한다 뭐 이런 형태의 풀이를 지금 진행해야 되는 건데 뭐 이 부분들을 뭐 숫자에 그대로 좀 적용해 가서 풀면 되겠습니다. 3-1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f3-f1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지금은 a에서의 미분 계수라고 했으니까 f'(a) 이런 형태를 맞는 숫자를 좀 찾아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분의가 되겠고요. 자, 3 대입해 줄 때 뭐 전부 다 계산해서 할까요? 9 플러스 3-1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 빼기 1을 대입해주면 되죠. 1 더하기 1 빼기 1 이런 형태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주어진 식을 미분하게 되게 되면 2x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이곳에다가 a를 대입해서 2a 플러스 1입니다 하는 이런 문제 풀이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계산을 좀 해보게 되면 뭐 1을 좀 빼야 되는데 여기가 그러면 또 얼마가 됐습니까? 12, 11에다가 11에서 또 빼기 1을 하는 거죠. 10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럼 5가 되는 건가요? 5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겠고 그러면 2a 플러스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4니까 a 값은 2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역시 2가 답이 되죠. 자, 2차 함수일 때 평균 변화율과 같은 미분 계수를 찾아달라 이렇게 처리되면 이 범위에 해당하는 값은 이제
중점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미리 알아두면요. 좀 더 좀 쉽게 풀 수 있겠고, 뭐, 다른 경우, 뭐, 2차가 아닌 경우에 나올 걸 대비해서 이렇게 좀 이론도 좀 점검해 가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7번 문제 살펴봅니다. fx가 조절인데 x는 2에서 연속이 되라 이런 얘기 되어 있습니다. 연속이 되려면요 리미트 x 값이 2로 접근해 갈 때 극한값 그러면 x-2 루트 2x 플러스 5 플러스 a 해서 이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 함수값 b 이렇게 처리되는데 함수값이 존재해야 되겠고 또 그 결과가 또 같아야 되는 이런 형태. 자, 이론을 좀 정리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식하나 형태로 좀 만들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뭐 극한값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x값이 2로 접근해 갈 때 보게 되면 분모가 0 되는 거니까 분자가 0이 되어야 이쪽에 이제 극한값 b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2를 좀 대입해 주니까 4에다가 그러니까 루트 9니까 3 되겠고 3 플러스 a 결과가 0 이렇게 처리돼서 a 값은 마이너스 3이다 이런 결과가 좀 나올 수 있겠고요. 자, 이제 그럼 이제 a 값이 마이너스 3이라면 0분의 0꼴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그럼 뭘 해야 되죠? 이제 우리가 유리화를 해야 되겠죠. 분자 분모에다가 루트 2x 플러스 5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요 플러스 3 형태를 좀 곱하기 쭉 해야 되겠고, 자 이쪽은 유리해지면은 2x 플러스 5에다가 제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9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리미트 x 값이 2로 접근해 갈 때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제 여기가 2x-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요. 약분하게 되면 이제 2가 이렇게 남는 그런 모양이 되겠고, 자, 이제 극한값 x에다 이제 2를 좀 대입하게 되면 이곳이 3 되니까 3 더하기 3 6분의 2 해서 3분의 1 처리되는데 이 값이 이제 b가 되겠죠. b 값 이렇게 구해져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좀 처리됐을 때 문제에서 뭘 쓸 거라고 했나요? b 값을 구하라고 했군요. 그럼 이제 3분의 1 이렇게 답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처음에 정확한 이제 판단해가는 과정이 제일 중요하죠. 2에서 연속이 된다. 함수값 되어 있고요. 그 다음 극한값 되어 있고 그 결과가 서로 이제 같아지는 이런 이론 됐습니까? 자, 연속 형태의 이제 정의 부분들 좀 정확하게 잘 기억하게 되면 뭐 식이 좀 완성이 돼서 뭐 풀 형태가 좀 완성이 된 거니까 그 다음부터 좀 무난하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8번 이어집니다. 다음 함수 fx 중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인 것은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습니다. 자, 1번은 유리 함수 그래프를 그려가는데 이 부분은 좀 뭐 x가 1일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1이 아닌 곳에서 정의되어 있으니까 뭐 마이너스 1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연속이 되겠죠. 다음 함수 그냥 연속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3번이 조금 어려운데, 자, 마이너스 1 주변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x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0보다 작다. 이때 이제 가우스 x는 이 부분들이 이제 뭐 마이너스 1로 풀리고 있고, x 값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될 때는 이 부분들이 이제 가우스 x 부분들이 마이너스 2 이렇게 풀려가는데, 지금 이때만 마이너스 1보다 큰 부분들이니까 이쪽 부분 형태에서 좀 풀어가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마이너스 1 주변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 주변에서 마이너스 1 되가니까 구멍이 원래는 좀 색칠이 좀 돼야 되는데 범위 자체가 없으니까 구멍 뽕 들어가지고 이렇게 마이너스 1 값 이렇게 답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으면요 y는 이꼴 x를 이렇게 좀 그려가는 그런 모양이 되는 거니까 이곳에서 이렇게 연결해 가겠죠. 그렇게 된다면 이 부분들이 연결되어 가서 그려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이 부분들 연속이 되겠습니다. 되죠? 그 부분들 좀 그려가면 되겠고, 자, 또 역시 마이너스 1 중심으로 좀 나눠졌는데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은 마이너스 1보다 좀 큰 쪽에서 0이 되겠고,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이 결과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 접근할 때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 결과가 좀 다르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불연속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5번도 좀 있는데 뭐 대입을 좀 하더라도 뭐 큰 문제가 없겠죠. 대입을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15에다가 플러스 18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이 정도 값 처리가 되겠고요. 뭐 이쪽에다 대입하게 되게 되면은 플러스 루트 4가 되는 거니까 뭐 2 이렇게 풀려가서 결과가 같아져 가는 거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역시 그렇다면 문제의 정답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불연속이 되는 거는 4번이 답이 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뭐 가우스 기호 이런 부분들에서 중간에 좀 겁주는 요소가 있지만 뭐 그냥 숫자 대입해서 가볍게 풀 수 있는 4번, 5번 이런 부분들도 존재해가는 거니까 조금만 자신감을 갖고 문제 각각의 번호에다가 적용해 가면 되겠습니다. 다음 함수 fx 위의 점 2,4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습니다.
기울기가 2일 때군요. 2일 때 다값을 거라. 아유, 말을 잘못했네요. 자, 주어진 정보들은 뭐가 있는 거죠? 2,4 이렇게 돼 있으니까 2일 때 y 좌표값이 4입니다. 이런 뜻이 되어 있고, 접선의 기울기가 이제 미분 계수의 의미가 있는 거니까 f'이 결과가 얼마다? 2다라는 정보가 주어져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때 이제 x 값이 2로 접근해 갈 때, 이 뭐 x 마이너스에 x 플러스 이렇게 인수분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분차는 이제 fx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 이용해서 이걸 좀 빼기 f2 이런 모양으로 보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문제 처리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인데, 이 부분들은 사실 이런 내용이 좀 담겨 있네요. f'(a) 이런 부분들이 리미트 x 값이 a로 접근해 갈 때 x-a 분의 fx-f에 이렇게 되는지 미분계수 정의인데요. 이 항목을 좀 학습해서 기억하고 있느냐, 그 항목이 지금 이렇게 관여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사게 적용해서 풀이를 좀 진행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2를 대입해주면 이쪽 값은 뭐 4가 되겠고, 이 부분들은 이제 이게 이제 f'2 이런 모양 형태가 된다 이런 얘기죠. 정의 부분들이 녹아 있는데, 자, 이 정의 부분을 잘 캐치해 갈 수 있냐 이런 뜻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를 좀 이렇게 대입하게 되면 결과는 뭐 가볍게 처리해서 정답은 뭐 어렵지 않게 구해갈 수 있겠고요. 자, 문제 자체에서 접선의 기울기의 기하적 의미가 미분 계수입니다 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좀 써가는 이런 의미 좀 담겨 있고, 사실 또 이제 정의 자체도 좀 있고요. 정의 자체가 또 이런 거 말고도 이런 것도 있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지금 뭐 a 플러스 h 마이너스 f 이렇게 써야 되는 건가요? 자, 이렇게 자, 미분 계수 정의 형태를 표현하는 방법이 뭐 두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두 종류가 뭐 확실하게 우리가 학습이 돼 있어야 되겠죠. 자, 그 중에서 하나가 문제에 녹아 있는 그 부분들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캐치해서 풀이를 진행하라, 뭐 이런 취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함수 fx, gx에 대하여 유리함수가 처리되는데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되어라. 이때 정수의 계수는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자, gx분의 fx 유리함수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죠? gx는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이제 좀 전제 조건이 깔려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전체에서 연속이 되는 이런 모양. 자, 그렇다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4 주어지는 gx가 0이 되면 안 된다 이런 뜻이 되겠고, 이 참수가 0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는 뭔가요? 이 참수가 그럼 x축 위에 이렇게 위에 붕 떠져 있는 이런 그래프 모양을 그려줘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뭐 판별식 a제곱 마이너스 16 처리되는데 이 부분이 뭐 0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이론을 좀 딱 수식을 좀 만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a 값이 마이너스 4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렇게 범위가 생겼을 때 이때 이제 만족하는 정수는 그럼 몇 개 됩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 자, 7개라고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죠? 뭐 함수식을 뭐 곧바로 쓴다고 해서 뭐 해결되는 일이 아니고, 유리함수 자체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이제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요 이론 부분들이 머릿속에 깔끔하게 좀 정리되어 있으면, 뭐 이 함수가 0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이론, 뭐 고1 때부터 배웠던 그런 이론들을 다 적용해서 판별식 D로 풀어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10번 문제 형태에서 쫄지 말고요. 큰 틀의 이제 문제 형식을 정확하게 좀 잘 인식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할 문항은 11번입니다. 함수 fx에 대하여 다음 중 옳은 것만을 보기 있는 대로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 이런 부분들은 사실 뭐 이 h분의 f1 플러스 h 빼기 f1 마이너스 h 이런 부분들이 뭐 f'1이냐 뭐 이렇게 좀 질문 던진 건데, 자, 뭐 대충 이거 뭐 맞는 말이라고도 하고 싶지만 이 부분들은 사실 정확하게 이런 뜻이 좀 담겨 있어야 됩니다. 자, fx가 x는 1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다면, 이 부분들은 뭐 이 h분의 f1 플러스 h 빼기 f1 더하기 f1에다가 빼기 f1 마이너스 h 이렇게 처리가 된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그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뭐 2분의 1을 뭐 공통으로 이렇게 좀 튀어나가서 다시 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1 플러스 h 빼기 f1 이렇게 처리되겠고, 더하기 마이너스 h분의 f1-h 빼기 f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 리미트 여기도 붙일까요? h가 0으로 간다 이렇게. 이런 형태로 좀 처리해서 뭐 이렇게 된다면 뭐 주어진 부분들이 무리 없이 이제 각각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존재해 가는 거니까, 뭐 각각 f'0에다가 또 이렇게 f'1에다가 또 이제 뭐 2분의 1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이 뭐 f'1이다 이렇게 좀 말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이 부분들은 미분이
뭐 가능한 전제 조건이 없으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좀 일치가 하지 않는 뭐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좀 더 정확한 의미로 따지게 되게 되면 주어진 식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이제 F'1을 이 부분 좀 살펴보는데 이론적으로는 좌측에 있는 이론들이 조금 더 큽니다. 그런 이제 디귿과 같은 예 부분들이 있을 때 디귿과 같은 게 있을 때 뭐 F'1 부분들은 미분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존재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이제 좌측에 있는 식은 결과물 뭐 아마 0으로 나올 텐데 0 이렇게 나오는 그런 형태가 돼서 개념적으로는 조금 더 좌측이 더 큰 개념이다. 똑같은 개념은 아니고 좌측이 좀 더 큰 개념이다. 이렇게 좀 알아둬야 될 상당히 까탈스러운 그런 문제가 좀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니은은 뭐 이 부분들이 뭐 미분 계수 정의니까 F'1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 뭐 미분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됐을 때 뭐 이 부분은 뭐 연속 물어봤으니까 뭐 니은 부분들을 좀 처리한다는 얘기는 뭐 개념적으로 봤을 때 연속이라는 함수 안에 미분 가능 함수 이런 부분이 존재한다. 뭐 미분 가능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연속이 되겠죠. 뭐 그런 이론이니까 맞는 이론이 되겠고요. 다음 이 부분들은 1에서 연속이지만 미분 불가능하다.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연습 많이 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뭐 디귿 부분들을 풀어갈 때는 그 그래프가 이렇게 1에서 이제 꺾여가는 거니까 당연히 뭐 그래프를 그려갈 때 연속이 되겠는데 뭐 첨점이 생기는 거니까 미분 불가능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좀 기억해서 그리고 뭐 기억과 관련된 것들을 조금 더 여유 있게 좀 공부를 하고자 한다면 fx 자체가 지금 이렇게 절대값 x가 돼 있으면 x값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를 풀리고 x값이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 플러스 이렇게 풀리는 거니까 요 부분들을 문제에다가 지금 뭐 어디 문제? 뭐 기억의 뭐 좌측 부분에다가 좀 이렇게 대입을 해가지고 좀 조사를 해서 알아보게 되면 아마 좀 존재한다는 사실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까? 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평상시에 연습을 통해서 한번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2번 살펴봅니다.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의 함수 fx가 닫힌 구간에서 주어져 있습니다. 1에서 좀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뭐 1을 중심으로 뭐 0부터 1 사이, 그 다음 1부터 4 사이 이런 형태로 뭐 함수식이 좀 이렇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근데 좀 뭐라고 했죠? 모든 뭐 실수에서 연속 이렇게 되면 당연히 뭐 1 부분에서 좀 연속이 돼야 되는 거니까 뭐 극한값 이런 부분을 좀 알아보면 극한값들 좀 알아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리미트 x값이 1로 접근해 가는데 1보다 조금 작은 쪽에서 접근하게 되게 되면 당연히 이제 마이너스 3x 플러스 a 이 부분에 좀 접근해야 되는 거니까 뭐 조진식에 1을 대입한 거니까 a 마이너스 3 이렇게 된 결과를 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리미트 x값이 1로 접근해 갈 때 우극한을 하게 되게 되면 당연히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 이 부분에서 이제 극한을 알아봐야 되는 거니까 자, 1 대입해 주는 거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2가 되는 건가요? 2 이렇게 좀 나오겠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서 이 결과가 좀 같아져야 되는 거니까 a 값은 5입니다 라고 구하겠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 함수가 이렇게 써져 있다는 얘기는 이 부분들이 뭐 주기가 4입니다 라는 이런 뜻인데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뭐 a 값하고 f5를 구해달라. 뭐 a 값은 이미 구했고요. 그럼 f5를 구해달라. 이 부분들은 주어진 특징을 좀 이용하게 되면 f1이라는 값이 똑같아지는 거죠. 자, 그럼 1일 때 좀 값을 좀 알아봐야 되는데, 자, 1일 때의 결과가 지금 이 부분에서 뭐 이렇게 좀 연결되는 부분을 물어봤는데요. 뭐 처음엔 뭐 아무거나 한쪽을 좀 구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결과 같아져야 되는 거니까 a-3을 써도 되고요, 2를 써도 되고요. 대표주면 되겠죠. 결과는 그냥 2라고 써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문제에서 a하고 f5 값을 더하게 해달라. 5하고 2를 더하게 해주면 뭐 정답 7입니다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뭐 식은 좀 둘로 쪼개지고 좀 화려하게 좀 나온 것 같은데, 그죠? 둘로 쪼개진 부분, 뭐 이런 두기 형태 나타내는 부분 나타나는 것 같은데, 실은 뭐 미지수 구해가는 것도 좀 어렵지 않게 그냥 양쪽 식에다가 뭐 1을 이렇게 그냥 대입해주면 결과가 좀 같습니다라고 처리해주면 가볍게 A 처리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구해야 될 함수값 자체가 F5 이런 부분들이면 뭐 F1하고 같다라고 해서 이게 연결되는 부분들인데 그냥 뭐 이 값 갖다 쓰면 되는 거죠. 뭐 연속이 돼가는 거니까. 그래서 어렵지 않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로 내용으로 구성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락셈과 정원고 문제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이 참수와 y는 이퀄 x가 그림과 같이 만난다 이런 얘기인가요? 범위가 좀 주어져 있고요. 하하, 여기 B점 좌표가 여기 만나는 좌표가 B, B다. 여기까지 B점의 위치까지 정확하게 좀 주어진 그런 문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때 이제 보기에서 좀 옳은 것을 골라달라라고 되는데, 우리가 이제 뭐 미분, 계수, 이런 부분들의 기하학적 의미가 뭡니까? 접선의 기울기죠. 접선의 기울기, 이런 부분들을 좀 질문 던지는 것 같습니다. 그죠? 미분 모양들이 좀 많이 보여서요. 그럼 F 프라임 B다라는 얘기는 B에서의 접선 기울기니까, 접선 자체는 뭐 이런 형태로 그려져야 되니까 1하고 같지 않죠. 오히려 이제 1보다 큰 그런 형태가 돼야 되는 거니까. 1번은 좀 잘못됐고요. 역시 미분계에서 물어봤습니다. 접선 기울기를 비교해줬을 때 B쪽에서의 접선 기울기가 훨씬 더 크죠. 이런 내용이 되겠고, 요거는 평균 변화율에 해당하는 건데, 이거는 뭐 A 빼기 0분의 FA 빼기 F0 이런 개념이 되죠. 0하고 A하고 연결을 시켜서, 자, 그렇게 된다면 0하고 A하고 이렇게 연결시킨 이런 기울기가 되겠고요. 0하고 B 연결시킨 이 부분들이니까 요거는 뭐 그냥 오른쪽은 뭐 1 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뭐 평균 변화율 요거는 이제 뭐 두 점 사이의 기울기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기울기 이런 형태 평균 변화율의 의미를 좀 질문 던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B 값이 더 큰 거니까 이것도 좀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아예 뭐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물어봤는데요. 그렇게 되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좀 물어봤다. A점하고 B점 연결 기울기를 이렇게 좀 구해가는 건데 이 부분들이 뭐 이 직선하고 기울기가 같겠습니까? 이것도 좀 잘못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와, 그렇다면 이제 맞는 내용이 이것뿐인데, 자, 요거는 이제 2분의 A 플러스 B 이 부분들이 뭐 전에 배웠던 산술기의 평균, 이렇게 된 이런 내용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좌표 자체가 이제 오른쪽 좌표가 좀 더 큰 거죠. 이제 루트 AB보다는. 자, 근데요, 주어진 문제를 보게 되면 이렇게 A하고 B하고 또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더 정확한 의미해주면 A 플러스 B 부분들이 루트 AB보다 좀 커야 되겠죠. AB 값이 같아질 때 동호가 좀 성립하는 거니까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래프 모양상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차 함수 그래프가 뭐 이렇게 그려져 가는데 저 큰 값으로 갈수록 접선 기울기가 점점 더 커지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접선 기울기가 커져가는 그런 형태. 그래서 우측 값이 더 큽니다라고는 맞아떨어지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미분계수의 의미, 접선의 기울기, 그 다음에 평균 변화율, 뭐 이런 형태죠. 두 점 사이의 기울기, 이런 기하학적 의미를 뭐 그래프에 가서 좀 이게 찾아달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식이 무슨 뜻인지 파악하고 그래프에 가서 의미를 좀 찾아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그린 것 같을 때, 나올 게 나왔군요. 자, 이런 부분들, 자, 정확하게 이제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런 뜻인데, 자, 리미트 x 값이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되는데 이건 좀 t 값이 되겠습니다. t 값이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처리될 때 t 플러스 3분의 2 이런 부분들 이 부분들이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사실 뭐 유리함수 그래프를 좀 이렇게 그려서 가게 되면 무한대 가게 되면 0의 수렴에 관한 뭐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결과 자체가 뭐 아주 조금이라도 양의 의미를 좀 갖고 있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요 주어진 식 리미트 지금 t가 무한대로 간다 마이너스 1 플러스 t 플러스 3분의 2 이렇게 처리되는데 요거는요 간단하게 이제 리미트 fx로 쓸까요? x 이렇게 쓰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x 값은 이렇게 좀 마이너스 1로 접근해 가긴 하는데요. 이 뒤에 결과가 이제 약간의 양의 의미가 있는 즉 우후국한 이런 의미가 있는 그런 식이다. 이렇게 좀 해석해 가는 부분들이 이 문제의 좀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마이너스 1로 접근해 가는데 우국한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계산 결과 자체는 또 0이 되겠죠. 우국한 이쪽에 접근해 가는 거니까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오른쪽의 의미는 여기에 이제 t 값에 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좀 무한대로 접근해 갈 때 이 부분들은 어디 가겠습니까? 1에 좌극한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1에 좌극한 이런 형태니까 2로 접근해 가는 그런 모양. 그래서 둘을 좀 합하면 2입니다라고 답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주어진 식. 사실 뭐 합성함수 형태에 대한 의미를 좀 질문 던지는 건데 그 부분보다도 이게 좀 더 어려울 수도 있죠. 표현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 못하면. 그러니까 집중력을 발휘해서 잘 풀어야 되겠습니다. 15번 함께 합니다. fx 와 무지 화려하게 주어져 있는데요. 오호. 자, 1 x가 뭐 불연속인 x 값을 구해달라 이렇게 처리되는데 우선 뭐 fx 그래프 자체를 좀 정확하게 그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축을 좀 잡고요. 범위 자체는 뭐 그렇게 막 화려한 것 같지만 마이너스 1 플러스 1을 중심으로 해서 뭐 쭉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자, 절대값이 1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되면 0이 되는 거니까요. 뭐 그래프를 좀 이렇게 해서 0 해서 이제 그려가면 되겠죠. 그려가면 되겠고 뭐 1일 때의 함수 값은 1 이렇게 나왔으니까 1에다가 이렇게 점을 찍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뭐 마이너스 1일 때는 또 마이너스를 점 찍으면 되겠죠.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점 찍어가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절대값 부분들에다가 뭐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이게 되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꺾어져서 가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이 부분들에 더하기를 해주면 이제 이만큼 더 평행 이동하는 거니까 쭉 올라가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려져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조금 힘겨운 듯 하지만 뭐 그래프가 쭉 그려진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주어진 부분들은, 자, 이런 형태를 좀 알아봐 달라. 이 부분들은 이제 뭐 불연속인 x 값의 합을 구해달라.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지금 주어진 함수 자체가, fx 그래프 자체가 지금 값이 마이너스 1일 때고, x 값이 1일 때에서, 여기에서 이제 불연속이다. 이런 부분을 좀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주어진 부분들이 f1-x 이렇게 된 그래프 자체도 뭐 함수 자체가 뭐 크게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니까요. 뭐 이 부분들 뭐 x부호 바꾸고 평행 이동하고 뭐 이런 건데 뭐 큰 일이 있겠습니까? x부호 바뀌어봐야 뭐 y축 대칭이니까 뭐 대칭한 다음에 좀 오른쪽으로 뭐 한 칸 이동한다 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냥 간단하게 1-x에 해당하는 이 부분들이 좌표가 마이너스 1일 때 1-x에 해당하는 이 값이 얼마일 때? 1일 때 이런 곳에서 뭐다? 불연속이다 이렇게 좀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위쪽 식을 좀 풀어가게 되면 이항시키니까 x값은 2가 되겠고요. 왼쪽 식은 아래식은 또 어떻게 될까? x값이 0이다 이렇게 차려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x는 0하고 2에서 불연속입니다 라고 답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 불연속인 값의 합을 구해달라 그러면 2입니다 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맨 처음 주어진 함수 그래프 부분들을 뭐 정확하게 판단해서 어느 곳에서 불연속인지 이 부분들이 이제 확실하게 딱 인지가 되게 되면 최종적으로 풀어가는데 크게 문제 안 되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16번 문제 살펴봅니다. fx 그래프가 주어져 있습니다. 마이너스 1에서 이제 불연속인 형태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네요. 알겠습니다. 함수 gx에 대해서 fx 곱하기 gx 함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또 연속이 되는 그런 특징이 있을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gx의 마이너스의 극한값은 0이 되느냐 물어봤는데 자, 이 부분들은 이제 fx, gx 이 부분들이 리미트 x 값이 이제 마이너스 1로 갈 때 이 부분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요걸 좀 알아봐야 되는 즉 f1 g 마이너스를 해서 이제 결과가 같아져야 자, 연속이 되는데 자, 이 부분들을 좀 질문 던진 것 같습니다. 뭐 함수 값은 뭐 존재하는 것 같고 지금 질문 자체가 이제 뭐 여기 극한에 대한 것들을 좀 질문 던지는 것 같은 거니까 자, 그렇다면 뭐 자극한을 좀 알아본다면 fx의 자극한 자체는 이제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마이너스 1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리미트 x 값이 마이너스 1로 갈 때 gx 이 부분들을 이렇게 좀 곱하게 되겠고요.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가 되겠죠. 우극한하게 되면 또 이 부분들이 1이 되는 거니까 리미트 x 값이 마이너스 1에 우극한할 때 gx 이 결과들이 좀 같아야 되는데 아하, 그렇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 이제 곱하기 되는 부분들이 다른데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들은 좀 교묘하게 또 0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그죠? 뭐 f1 함수 값이 0이라서 자, 그렇다면 이 결과들이 좀 같아져야 되는 부분들은 결국 이제 0 이렇게 좀 처리되는 부분들인데 뭐 앞에 부분들이 좀 다르니까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결과들이 각각 다 이제 0으로 풀려가야 되겠죠? 되겠죠? 자, 그렇게 되는 거니까 결과가 뭐 같은 0이 나오는 거니까 극한값이 마이너스 1로 갈 때 극한값이 0입니다. 이렇게 말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얘기 됐고요. 그 다음 gx는 마이너스의 연속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기억을 통해서 리미트 x 값이 마이너스로 접근해 갈 때 gx 이 부분들은 0 이렇게 돼 있지만 함수값 g 마이너스 1 자체 이 부분들은 굳이 0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겠죠. 이쪽에서 뭐 이건 f 때문에 곱하기해서 0이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이 부분들이 뭐 0이면 깔끔하고 좋겠지만 0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드시 같아질 수는 없는 거죠. 뭐 달라도 되겠다 이런 뜻이니까 반드시 연속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닫힌 구간에서 fx는 최대값을 갖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자, 그래프에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렇게 처리해 가는데 뭐 가장 큰 값이 뭐 1에 해당하는 건데 이런 곳에 이제 값이 나와 있는 거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기억 디귿 처리해서 최대값을 갖는다. 뭐 지금 마이너스 1 부분에서 여기 지금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아서 뭐 1의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아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다른 곳에서 충분히 뭐 1이라는 부분들이 나와 있으니까 전혀 지장 없이 최대값을 갖는다. 이렇게 답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주어진 함수가 연속인 구간을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리함수 형태의 그래프가 좀 주어져 있는데 무리함수 그래프는 이 루트 안에 있는 이 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1-x의 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x값은 이제 1보다 작거나 같은 곳에서 정의가 돼 있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기호로 나타내달라. 그러면 이제 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1까지 이렇게 처리해서 닫힌 구간 형태로 이렇게 좀 표시해 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은요. 와, 이번에 유리함수. 이거는 이제 분모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x제곱 플러스 x 이 부분들이 0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자, x 플러스 1 이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즉, x 값은 0하고 x값은 마이너스 1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실수 전체 부분을 봤을 때 마이너스 1하고 0 부분. 자,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뺀 곳에서는 이제 연속이 되는 형태를 표현해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부한대 마이너스 1 들어가면 안 되죠. 마이너스 1 들어가면 안 되죠. 그 다음에 1 무한대 이런 형태로 범위를 좀 표시해 가면 되겠습니다. 자, 연속인 부분들 뭐 자연스럽게 표시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 기본적인 개념 무리함수 루트 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유리함수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겠고 유리함수는 또 앞쪽 문제에서도 나온 문제 유형이니까 확실하게 학습해 둬야 되겠습니다. 서술형 두 번째 문제 시작합니다. fx가 x 절대값 x 이렇게 줘졌을 때 0에서 미분 가능함을 보이십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알겠습니다. fx 자체가 x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고 x값이 0보다 적을 때는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식이 써지는 거죠.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f 프라임 제로 이 값을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h분의 f0 플러스 h 좀 더 정확히 쓰면 뭐 이렇게 써지는 거죠. f0 이런 형태의 좀 식을 써줘야 되는데 자 h분의 사실 그러면 fh 쓰면 되겠고 주어진 식은 위식을 쓰나 아래식을 쓰나 f0은 0이죠. f0은 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식은 의외로 이렇게 좀 간단한 형태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이 부분들을 이제 알아봐 갈 때 h가 0의 오른쪽에서부터 접근을 우극한일 때는 이제 함수식이 좀 달라지죠. h제곱 이런 모양 형태가 좀 써져야 되겠고요. 이 부분들은 뭐 약분을 하면서 이렇게 좀 h가 남으니까 결선 결과는 여전히 좀 0이 되는 형태겠고 리미트 h 값이 0의 좌극한에서 접근해 가게 되면 함수식 이제 마이너스 h 처리가 되지만 마이너스 h가 남더라도 0을 대입하면 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결과가 서로 어떻게 되죠? 같아지죠. 그러니까 이 결과가 좀 0이 되겠다 이런 뜻에서 그러니까 이제 미분보다 미분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뭐 미분 가능성 이렇게 좀 질문하더라도 기본적인 이렇게 이제 미분 계수의 정의 형태 부분 좀 쓰는 내용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내용들을 좀 이건 뭐 다시 정리해 쓴 거죠. 뭐 정리해서 딱 썼을 때 우극한 좌극한 형태의 접근법 뭐 그러니까 뭐 극한값 알아보는 거죠. 뭐 우극한 좌극한 형태 물론 이제 뭐 바뀐 식 형태들 그냥 순수하게 f 함수 이런 거 아니라 이렇게 좀 바뀐 식 형태를 갖다 써놓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극한 좌극한의 극한값을 알아보는 그런 개념이 미분 가능성 조사니까 너무 좀 걱정하지 마시고요. 주어진 식에다가 일단은 좀 대입해서 알아보가는 절차 대신 우극한 저극한 개념을 확실하게 좀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개념만 좀 정리하게 되면 뭐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조건 가나를 모두 만족시키는 다음 함수 fx가 있습니다. 방정식 fx는 제로가 닫힌 구간에서 적어도 3개의 실근까지를 사이값 정리를 이용해서 보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 조건을 보게 되면요 극한 이렇게 쳐있는데 분모가 0이죠. 그럼 분자도 0이 되어야 극한값 마이너스 10 이렇게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곳에서 f-2는 0이다 라는 정보를 얻고요 나 조건에서 보게 되면 역시 또 똑같은 유형이 되겠습니다. 0분의 0꼴 이런 형태니까 F3도 0이다 이런 정보가 얻어지겠죠. 가 조건, 나 조건에서 각각 정보를 좀 얻어내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fx라는 식은 뭐 0이 된다는 얘기 인수가 존재해야 되는 거니까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 이런 인수를 좀 가져야 되겠고요. 나머지 파트 부분들은 그럼 뭐라고 쓸까요? qx 이런 형태를 쓰면 되겠습니까? 이런 정보를 좀 얻어서 뭐 가 주어진 식에다가 이제 좀 이렇게 대입해 가면 되겠죠. x 값이 마이너스 2 처리하게 되면 x 플러스 2 분의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 qx 이런 형태를 좀 쓸 수 있겠고요. 자, 이곳에 이제 그럼 이제 약분이 이루어지고 나서 처리를 하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2 대입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5, q 마이너스 2 처리된 결과가 얼마? 마이너스 10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자, q 마이너스 2 값이 2입니다 라는 정보를 좀 얻어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리미트 x 값이 3으로 접근해 갈 때
그러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x-3분의 나에 있는 식을 써야 되니까 x 플러스 2, x-3에 qx 쓴 이 부분들은 또 x-3이 약분돼서 3을 대입하니까 5q3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들이 좀 마이너스 5 처리되겠죠? 그러면 이제 q3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정보를 얻어내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qx라는 부분들에서 qx에서 우리가 지금 q-2하고 q3을 좀 곱하기 한 결과가 0보다 작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qx는 어디와? 마이너스 2와 3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습니다.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좀 표현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러므로 fx는 어떻게 됐습니까? x는 마이너스 2, x는 3 여기 있었고 그 다음에 뭐 qx 부분에서 사이에서 이제 근 하나 갖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냥 뭐 이 부분 좀 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qx는 이렇게 뭐 적어도 3개의 실근을 갖는다. 3개의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좀 해서 설명하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뭐 사이값 정리 형태대로 좀 문제를 좀 답안을 좀 작성하려고 좀 하다 보니까 그죠 좀 내용이 조금 시답지 않게 좀 길어져 가는 건데 자, 뭐 큰 흐름 틀에서 보게 되면 주어진 정보 그래도 나름 재미난 정보죠. 자, 주어진 부분들 0분의 0꼴 모양이어야만 극한값이 존재하겠다. 뭐 둘 다 뭐 그런 형태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들 얻어내는 거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 사실은 이 부분들이 또 다르게 사실 처리하게 되면 f 프라임 마이너스 이게 이제 도함수 정의가 되거든요. 0분의 0꼴 형태에 대해서 이 부분들이 마이너스 10이다. 이 오른쪽 부분들은 f 프라임 3이 5다. 뭐 이런 마이너스 5다 이런 정보인가요? 뭐 이런 형태를 좀 이용해서도 뭐 그래프 모양을 통해서 좀 점검해 갈 수가 있는데 지금은 또 뭐 증명을 해야 되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자, 이렇게 뭐 QX 부분 나머지 부분 이용해서 이렇게 좀 만들어 놓은 이런 부분들이 좀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그런 식을 각각씩에다 대입해서 정보들 얻어내기 또 대입해서 정보 얻어내기 이렇게 좀 정보 얻어내면 자, fx가 뭐 사이값 정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qx가 이제 사이값 정리해서 그 사이에서 근을 가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다시 원래대로 fx 오게 되면 이미 이제 마이너스 2하고 3 근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죠?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또 사이값 정리에서 근 하나가 더 나온 거니까 fx는 적어도 3개의 실근을 갖겠다. 이런 형태로 답을 해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뭐 이게 서술형 답시 쓰는 그런 부분들이 좀 익숙치 않다면 지금 제가 한 부분들을 좀 따라 해가면서 정리해가는 부분들을 조금 더 연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19번 마무리합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서술형 네 번째 문제가 되겠고 장항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y는 이꼴 x제곱 위의 점 p에 대해서 5p하고 5q 길이가 같다. 이렇게 처리되어 있을 때 를 만족시키는 q를 x축 위에다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pq를 지나는 직선을 또 만들고 y절편까지 좀 찾아야 돼요. 좀 시간 걸리겠는데요. 그럼 뭐 이미 잡혀 놓고 시작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d제곱 이렇게 처리되면 거리를 구하는 거니까요. 거리 5p라고 했죠? 5p? 그럼 어떻게 될까요? t제곱에다가 t 4제곱에서 루트 씌워야 되는 이런 형태인가요? 5p 길이가? 오호. 그렇다면 t 공통 끄집어내서 처리해서 이렇게 해주면 t 루트 t제곱 플러스 1 처리해주면 되겠고 x 좌표니까요. 컴마 처리해주면 q점 좌표가 나오겠습니다. b점 좌표 처리됐고 q점 좌표 처리가 됐습니다. 됐죠? 자, 근데 또 직선의 방식도 만들어서 y축과 만들어 y절편 찾아야 되는 건가요? 와, 문자로 되어 있는 두 점지라는 직선 방식이 좀 불편하지만 뭐 해야 되잖아요. 뭐 기울기부터 구하게 되면 t 루트 t 제곱 플러스 1 빼기 t 그럼 이제 가로가 되겠고 0 빼기 t 제곱 거꾸로 할 걸겠네.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이미 썼는데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러면 x 빼기 t 컴마 루트 t 제곱 플러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y는 이렇게 처리해주면 뭐 직선의 방식은 완성이 되겠습니다. 뭐 다 필요한 부분이 아니고요. 일단은 우리가 전개했을 때 y 절편 부분이니까 뭐 이 상수항 파트만 이렇게 전개한 부분 살펴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뭐 이 부분은 분자가 자연스럽게 좀 플러스가 되는군요. t에다가 t제곱 플러스 1 빼기 1 이렇게 쓰는 센스 t제곱 있었고 부호를 좀 바꾸겠습니다. t 한 번 더 곱하기 하고 루트 t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쓰는 센스 t 하나 중에 사가려지면 되겠죠. 그래서 결과를 좀 얻어내면 좌표는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되는데 점 p가 한없이 원점에 가까워져 간다. 이 좌표가 원점에 가까워져 간다는 얘기는 t가 이제 0에 가까워져 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이제 r 좌표는 어떻게 되느냐?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풀어야 될 것은 t 값이 0으로 접근해 갈 때 남는 식들이 어떻게 되나요? t제곱 플러스 1 빼기 1분의
t제곱에 루트 t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처리가 된 거죠. 0을 집어넣으니까 0이 되는데요. 그럼 0분의 0꼴 뭐 유리화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리화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t제곱 플러스에서 1을 빼는 거니까 t제곱 처리가 되겠고 t제곱에다가 루트 t제곱 플러스 1이 있었고 괄호 열고 루트 t제곱 플러스 1 더하기 1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리미트 t가 0으로 간다 이렇게 뭐 t제곱점이 사라지는 거니까요. 그 남은 식들이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곳에 대해 0을 좀 대입해주면 되겠죠. 루트 대입해주면 뭐 1이 되겠고 안에도 대입하면 1 더하기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계산 결과는 2가 된다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뭐 이렇게 됐을 때 뭐 R이 한없이 가까워지는 좌표를 구하라. 어우, 답은 뭐 0,2라고 써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과정을 서술하십시오. 결과 처리됐으니까 답 0,2 써가면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식을 세워서 뭐 풀어가는 거니까 응용 문제인데 뭐 이런 부분들을 했을 때 뭐 이렇게 좌표 잡는 거 이거 하나 무지 단순한 건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뭐 거리 구해가는 거 어렵지 않고 거리 구하는 순간 Q점 좌표가 완성됐고요. 자, 이제 여기서 이 자신감이죠. 이 자신감. 문자 이렇게 좀 돼 있어서 마음에 좀 안 들지만 그래도 뭐 직선의 방식 문자를 통해서 이렇게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좀 대처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필요한 요소들만 딱 보면 되죠. 뭐 이거 전개해서 방정식을 더 이쁘게 만들어봐야 잘 만들어지지도 않을 것 같고 y 절편 부분만 이제 필요한 부분. 그래서 이제 R점 좌표가 이렇게 해주면 뭐 이게 지금 0, y 좌표 뭐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이때 이제 요 부분들이 극한하면 어떻게 되느냐 해서 극한 이렇게 취해가는 문제 형태니까 뭐 0분의 0꼴이니까 유리해서 자연스럽게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런 문제를 통해서 좀 같이 한번 좀 따라서 연습장에 좀 연습해 가면서요. 좀 실력을 좀 키워가지고 뭐 이런 문제 정도는 이렇게 쉽게 풀어갈 수 있는 자신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20번 장원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였는데 정확하게 좀 잘 이해해서 풀이를 했으면 좋겠고요. 다른 문제를 또 연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실력 쌓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장원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